자, 888쪽 향가입니다. 자, 향가라는 말 뜻을 보면 실은 언제 때 불린 노래 향가라 그러면 신라시대 때 불린 노래 향가라 그래요. 근데 규려전에 실려있는 향가 작품이 고려 초 작품이에요. 그래서 향가의 뜻은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불린 노래를 향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 향자를 쓰는데 고향의 노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신라 때부터 불리기 시작해서 고려 초까지 불린 노래를 향가라 그랬다. 그럼 아까 우리 향가 되기 전에 뭐 배웠냐면 고대 가요 배웠죠? 고대 가요를 고대 시가라고 하거든. 고대 시가는 옛날 고조선 때부터 신라 시대까지 노래. 알겠죠? 그럼 왜 여기서 끊어지냐라는 건데, 이때는 향가는 지금 고대 시가는 글자가 없어가지고 구전은 되겠잖아. 향가는 이 시대에 글쓴이가 한자로 적어요. 그럼 향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문학으로 보면 돼요.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불린 노래를 향가라 그런다. 표기 형태는 우리 향가 때 간단히 배웠는데, 한자에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했습니다. 음독, 훈독, 음차, 훈차.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배웠냐면 아까 향찰이라고 배웠죠. 여기 향찰로 표기되었다. 이렇게. 향찰이란 건 뭐야? 우리말 오순이었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가는 당연히 한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라시대의 지배계급이잖아. 그래서 신라시대 지배계급에다 누구냐면 승려 또는 화랑. 알겠죠? 승려나 화랑이 향가의 작가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형식을 보시면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이렇게 되어 있죠. 사구체란 말은 넉 줄, 팔구체는 8줄, 십구체는 10줄로 되어 있는 이거를 향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가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넉 줄, 8줄, 10줄로 쓰라고. 그런 이런 시니까 형식이 자유시가 아니고 정형시라고 하면 맞겠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7번의 표를 보면 사구체 한가 4개, 팔구체 한가 2개, 나머지 십구체 한가 외워야 돼요. 제목을. 왜냐하면 다음 중 소동요라는 작품을 주고 이 소동요와 형식이 다른 걸 고르죠 해놓고 작품을 주면 좋은데 제목만 줘요. 이게 사구체인지 팔구체인지 십구체인지를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용은 당연히 불교적인 것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왜? 승려니까요. 그렇죠? 유일하게 유교적인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안민가입니다. 안민가. 6번에 향가집이 있는데 3대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지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의 작품은 어디에 향가가 실려있냐? 삼국유사의 14수, 규려전의 11수, 총 25편만 남아있다. 만약에 향가의 출전이 어디냐 물어보면 시험 볼 때는 삼국유사로 쓰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향가 중에서 890쪽
891, 892 7개 향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작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맨 앞에 소동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멸황전가 보겠습니다. 뭐? 7번 원앙생가. 난 멸황전가라고 줄 알고. 멸황전가는 가사거든요. 원앙생가 7번 봅시다. 광덕이라고 했네요. 성이 광씨가 있는 건 아니고 본명이겠죠. 스님입니다. 스님. 제목이 뭐냐면 원은 원한다 그 말이야. 왕생을 원하는 노래. 무슨 왕생? 극락왕생을 원하는 노래. 거의 이 노래는 어떤 개인적인 노래긴 한데 그냥 어떤 이 불교적인 그냥 개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험 볼 때는 왼쪽 끝만 나오고 오른쪽 해석은 써주지 않습니다. 향가는 왼쪽 끝만 나오고 오른쪽 해석 써주지 않아요. 달아 이제 서방가장 가사리고 그랬습니다. 달아 이 말은 달림이시여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를 동그라미 치고 이 하자가 존칭 혹격조사라고 하는데 펜 하나 주고 펜. 왜 펜 하나 주라겠냐면 동영상 촬영한 작품을 체크해 놓으려고. 아무 말 없으면 첫 번째 한다고 했잖아. 근데 방금 전에 질문 나오면 첫 번째를 안 하고 다른 걸 했다는 거죠. 표시를 내가 해놔야 다음 수업, 여기 있는 사람도 다음 배 또 듣잖아. 그냥 다음 수업 할 때 작품을 안 겹치고 다른 작품 해주자는 거예요. 안 겹치려고. 왜냐면 작품 분석을 하는데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지난달에 했는데 또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다음 달에 들어온 사람은 동영상 보면 되잖아. 동영상 무료로 주니까요. 있죠? 이렇게 하려고 패션을 넣은 거야. 오해하지 마시고. 자, 달아 이 하가 존칭혹 조사야.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누구 이시여.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달림이시여 이제 서방가장 가사리고. 서방가장 어디 좋은 건 들었네요. 서방까지. 서방이 뭐냐면 서방종토 극락세계. 서방까지 가시려고 서방까지 가십니까? 말이요. 달림이시여 지금 서방까지 가시죠? 극락세계로 가시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넘어가는 달을 보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어? 달림한테 물어보고 있죠. 달림 지금 서방 극락세계까지 가시죠? 서쪽으로 가시죠? 그 말이에요. 불교의 서쪽은 극락세계니까요. 무량숲을 전에 니꼼다가 살고 사셔. 무량숲을 붙여 전에 앞에 무량숲을 붙여 앞에 니꼼다가 일렀다가 삽고서 살으십시오. 살다가 뭐냐면 말하다. 그러니까 서쪽까지 가서 서방저쪽까지 가서 거기에 무량숲을 붙여가 계시면 그 앞에 일렀다가 말해주라고. 뭐를 말해주라고? 뒤에 볼까요? 다짐 깊으신 존어에 우러러. 다짐이 깊으신 불존에 우러러서 두 손 모두 하살바. 두 손을 모두 하살바. 두 손을 모두어 원왕생 왕생을 원합니다. 극락왕생을 원합니다. 그릴 사람이 있다 살고서 그리워하는 극락왕생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살에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 원왕생을 원하는 그리워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광덕이죠. 광덕. 나죠. 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라고. 이 몸 기쳐주고 이미 기다가 버릴 기자입니다. 이 몸을 버려주고 기쳐주고 이 몸을 버려두고 나 빼놓고 그 말이야. 48도는 이거 48도는 이루실까? 48도는 48가지 북제에서 이루어진 소원인데요. 나 빼고 나를 왕생 안 시켜주고 48도는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못 이룰 겁니다. 그 말이요. 나부터 어쩌라고 왕생을 좀 해달라. 극락왕생 이런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서방 족도까지 가는 달림한테 말하는 거죠. 뭘 해달라고? 극락왕생을 원하는 노래를 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좀 전해주라고.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893쪽 한문학입니다. 자, 한문학도 이제 한시인데, 우리가 한시는 지난 시간에 여수정 우중문시를 배웠죠. 여수정 우중문시가 중요한 시였고, 최초의 한시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추야우중도 배웠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배울 것은 화한계를 배웁니다. 자, 화한계 설총이 썼네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한계는요, 원래는 한문으로 썼는데 한문이 절대 원문이 나오진 않고요, 번역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제만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자, 설총이 있을 때니까 신문왕 때일 거예요. 그때 이 인재를 등용해, 인재를 등용하는데, 인재 등용함에 있어서 설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하는 글이에요. 그죠?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꽃나라 있어. 꽃의 세계에 꽃돌의 왕이 있습니다. 꽃돌의 왕이 뭐라는 꽃이거든요? 꽃돌의 왕이 있는데, 왕이 이제 인재를 등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선발전에 오디션을 보는데, 자, 인재를 뽑으려고 해. 장관을 뽑으려고 하는데 인재가 왔어. 첫 번째 멤버 누가 왔냐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장미꽃입니다. 장미꽃이라는 가인이 넘버원 딱 왔어요. 아름다울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자마자 미소가 지어져. 왜? 너무 예뻐. 향기가 너무 좋아. 보는 게 즐겁고 냄새도 좋아. 말하는 것도 들으면 귀도 좋아. 왜? 나한테 아름다운 말만 해주고 보는 것도 아름답고 향기를 뿜어줍니다. 나를 뭐 해주는 사람이야? 즐겁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인재입니다. 이게 돼요? 너무나 기분 좋아. 봐봐. 예로 할까? 하는데 넘버 2가 왔습니다. 백동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흰 머리 늙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꽃은 할미꽃입니다. 넘버 2 옵니다. 근데 할미꽃은 딱 보자마자 할미야, 할미. 흰머리 나와주고 사귀기 좀 그래. 이게 그래서 너도 오디션 보러 왔냐? 한 겁니다. 백동이가 뭐라 그러냐면, 왜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성인 군자는 자기가 좋은 면화 옷이 있어도 안 좋은 천을 버리지 않고 놔둔다는 거야. 만일에 대비해서 안 좋은 것더라도 나를 쓸 수 있으니까 놔둔다는 거야. 이해? 그리고 모름지기 인재를 구할 때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만 구하면 되겠냐고.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이해? 왕이 고민한 겁니다. 누구를 하지? 이렇게 아름다운 애를 구하기 힘들 텐데 하는 거야. 네 말이 맞는데 아름다움을 구하는 사람도 어렵다는 거야. 고민하고 있으니까 얘가 삐져갖고, 당신이 현명한 왕이라고 내가 왔는데 막상 보니까 고민할 정도라고 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 갈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미안하다 너로 할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설총이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왕한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었겠지. 인재를 구할 때 뭘 보고 구하라고? 외모로 구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뭘로 반은 기쁜 말만 전해주고 이런 사람만 신하로 하지 말고 쓴소리하는 사람도 어쩌라고? 옆에 두라고. 이런 내용을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말했다. 유명한 작품이니까 줄거리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머리는 백발을 한 장부 하나가 둔중한 걸음으로 나와서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이 몸은 서울밖 한길 옆에 사는 백두홍입니다. 흰머리 늙은이입니다.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선 산경이 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볼 건데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 좋은 음식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만들어서
임금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또 고리짝에, 고리가 상자입니다. 상자에 찢어서 양약으로, 좋은 양약으로 임금님의 양기를 돕고 금석의 극약으로서 임금님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군자된 자는 비록 사막 좋은 옷감이 있다고 해서 관계 안 좋은 천을 버리는 일이 없고 그 말이야. 이게 자기를 좋게 해주는 신하가 있다 해도 자기한테 안 좋게 말하는 신하도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버리는 일 없고 부족에 대비하지 않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임금님께서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신하가 아래되 두 사람이 왔는데 가인과 백두원. 임금께서는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장부의 말도 장부는 백두원이겠죠. 도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가인을 얻기가 어려우니 이를 어찌하였고 장부가 앞으로 나와서 제가 온 것은 임금님의 총명이 모든 사례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뵈니까 그렇지 않으시네요. 모든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 간사하고 아첨한 자를 누구로 비유한 거예요 지금? 가인, 장미꽃.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불황 가운데 일생을 마쳤고 풍당이란 사람은 난관으로 머리가 파묻혀 백발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얘기가 전데 어찌 않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화왕께서 마침내 내가 잘못했다고 대표해서 그 말은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야? 백동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총도 신문왕한테 아 당신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 895쪽 고려문학입니다. 자, 고려 작품이 크게 2번 향각의 요요가 있고 3번 고려서교가 있죠. 자, 보시면 이제 고대 시가를 했고 향각을 넘어가고 이제 뭐로 넘어가냐면 여기 줄게요. 이제 넘어가는 게 뭐냐면 고려, 가요로 넘어갑니다. 고려 똑같이 고려 해볼게요. 고려가의 뜻은 고려 초부터 불려가지고 고려 말까지 불린 노래가 고려가요의 뜻입니다. 근데 이 고려가의 작가는요, 평민이에요, 평민. 평민이다 보니까 한자를 알아 몰라. 알 수가 없죠. 그럼 이제 한글로 써야 돼. 근데 세종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적을 수가 없어. 노래는 만들었는데, 이것도 노래는 지어 부를 수 있죠. 노래는 지어 불렀는데 적을 뭐가 없어. 글자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는 구전되다가 나중에 조선시대 훈민정음으로 표기됩니다. 뭐냐 그러면 고려가의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분이냐면 3분이에요. 3분. 고려가에는 삼음보율이 있고요. 분절체고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음보라는 것은 세 마디로 끊어있는 거고 분절이라는 것은 1절, 2절, 3절로 나뉩니다. 이게 1장, 2장, 3장으로 나누면 분장체라고 하고 1년, 2년, 3년이다 그러면 분연체라고 같은 말입니다. 후렴구를 반복되는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내용은 서민들, 평민들의 삶이 나와 있겠죠. 이 중에 남녀 상녀이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녀는 남자, 여자라는 거고 상자는 서로라는 뜻이고 열자는 기뻐할 열자거든요. 남녀가 서로 기뻐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희열을 느끼는 좀 음탕한 노래가 있었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출전은 이거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고려가에는 조선시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조선시대 궁중음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음악책이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 향악보 여기에 실려있다.
저게 이제 밑에 고려석이고요. 근데 이제 또 보시면 고려시대에 불린 노래가 평민들만 지어 불렀다. 그러면 귀족들은 노래를 안 불렀냐? 당연히 불렀어, 안 불렀어? 불렀겠죠. 고려 중엽에 실권을 막 하기 시작하죠. 고려 말에 실권을 장악한 사대부들이 있는데 그걸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중기부터 두학을 나타내다가 고려 말에 실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표가 합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국을 하는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우리도 노래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한 겁니다. 똑같아요. 구전에다가 여기 정리가 됩니다. 3분도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서민들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러지 않을까? 음탕한 노래도 아니겠죠. 그냥 노는 물이 달라. 노는 물이 달라서 이 사람들 쓸 때 후렴구를 통일시킵니다. 그러면 후렴구만 딱 보고 이거는 서민들이 지었다. 아니면 누구다? 신진사대부가 지었다는 거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후렴구에다가 뭘 짓냐면 경기 어떠하니고 이렇게 후렴구를 짓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경치가 어떠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경치가 어떠합니까? 경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경치가 어떠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경기 어떠하니고 있으면 이게 뭐야? 고려 가요 중에 뭐야? 신진사대부 쓴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기 어떠하니까 해서 경기체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 경기체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명칭의 근원이 되는 유래는 뭐야? 후렴구에서 나온 거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고려시대에 부른 노래에는 고려가요만 있는 경우 뭣도 있어? 경기체가도 있었겠네. 알겠죠? 그래서 평민들이 지어부른 고려가요를 다른 말로 별칭으로 고려 이걸 쓰니까 비속어가 많겠지. 그래서 속된 노래에서 고려 소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소교. 줄여서 고려 가요를 줄여서 여요. 이 시기에 시조가 등장하거든. 이 시조는 길이가 짧아. 근데 고려 가요는 길어. 그래서 장가 그럽니다. 시조는 단가 그러고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고려시대에 부른 노래가 크게 보면 고려 가요 또는 다른 말로 고려 소교가 있겠고 뭐가 있어? 경기체가 있겠네. 그치? 경기체가 누가 부른 거야? 신진사대부가 부른 것이 있고 평민이 부른 것들이 다른 말로 고려 소교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때는 고려시대에 부른 노래를 뜻한 겁니다. 그렇죠? 명칭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고려가요 보면 평민이 지어 부른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합니다. 근데 895쪽 향각의 요유라는 게 있잖아. 자, 향각의 요유는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향가에서 뭘로 넘어가? 고려가요 넘어가잖아. 딱 넘어가잖아, 이렇게.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정과정이라는 작품과 도이장가라는 두 작품이 나오는데요. 이 두 작품은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인데 진짜 특이하게 정과정이 19채로 되어 있어요. 도이장가는 향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 특이해요. 둘 다 뭐야? 고려가요야. 둘 다 뭐다고? 고려가요다고. 고려가요인데 19채로 되어 있고 향찰 표기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고려가요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향각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향각 특징을 가지고는 향각의 고려가요 줄여서
향각의 여요라고 합니다. 그게 향각의 여요. 알겠죠? 시험 볼 때는 향각 여요 공부하자면 뭐 정가정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 유배 문화이거든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에는 뭐가 하냐면 고려가요가 나오면 작품 분석 어떤 내용인지 작품 분석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자, 고려가요가 897쪽부터 904쪽까지 있습니다. 904쪽까지. 그중에 한 작품 할 텐데 어떤 거? 없어요? 없으면 1번 합니다. 없으면 1번 청산벽오 하겠습니다. 청산벽오 897쪽. 자, 시험 볼 때는 왼쪽 것만 나오고 오른쪽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월이 왔다, 청산이 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을 딱 주고 이 작품에 대한 야, 근데 왜 너는 기침할 때만 마스크 내려서 기침하냐? 그럼 마스크 쓰고 기침해야지. 그랬어? 마스크 쓰고 기침해. 짜증나. 근데 조심해야 돼. 나도 조심하고 너도 조심하고. 봅시다. 자, 청산벽을 보시면 자, 이 작품을 딱 줘. 이 작품을 딱 주고 다음 중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오 라고 물어보는 게 공무원이나 뭐 경찰이나 소방직의 특수전입니다. 일행직은 내용만 물어봐요. 일행직은 내용만 물어봐.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일행직 같은 경우는 내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반면에 공무원이나 뭐 이런 데 소방직 같은 경우는 작품, 이거 뭐다 하고 알아버리면 순식간에 풀려버립니다.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제목이 청산별곡이잖아. 별곡이 들어가면 다 고려가요입니다. 그러면 근데 정철이 쓴 관동별곡이라는 작품 하나 있거든. 그것만 가사입니다. 관동별곡이 2개야. 안축이 쓴 관동별곡도 있거든. 그거는 경기체갑니다. 근데 아무튼 고려가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별곡으로 끝난 것 중에 정철이 쓴 관동별곡만이 가사고 나머지 별곡으로 끝난다 그러면 다 고려가요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작품을 딱 주면 당연히 누가 썼다는 걸 알 수 있어. 평민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공무원이나 소방직 같은 경우입니다. 일행직은 이제 내용으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해가지고 사월이 왔다, 청산이 왔다 딱 이랬어. 이래가지고 시험에 나올 때 매둔보 운율이라고 해야 맞을까? 사문보라고 해야 돼? 딱 봐봐, 매둔보인가 봐봐. 사문보라고 해야 돼? 어렵죠? 그니까 외워야 된다니까. 고려가요 매둔보야. 사문보야, 사문보입니다. 사문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게 딱 보면 매둔보처럼 보여요. 사문보처럼 보이잖아. 옛날 작품은 가로쓰기야, 세로쓰기야? 세로쓰기야. 띄어쓰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띄어쓰기 해놓은 것은 편의상 해놓은 거고 함정입니다. 뭔지 돼요? 함정이다고. 그래서 사르를 살다가 청산을 살다가 사음보라고 하면 틀려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아주 쉬운 건데 이런 게 준비한 사람한테 이런 걸 틀리나? 당연히 쉬운데 공무원이나 소방 준비하는 사람은 개념이 없어요.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이런 파트에서 틀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안 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춰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끝내 읽을 때 표시하지 마세요. 끝내 읽을 때 사르이 끊고 사르를 갖다 끊고 청산에 끊고 사르를 갖다 끊으면 매둔보야. 삼보지. 그럼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야 되냐? 사르이 끊고 또 사르이 끊고 랐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글자 두 글자 3, 3, 2조입니다. 이렇게 끊어야 매둔보다 삼음보가 됩니다. 밑에도 보세요. 머리랑 다리랑 묶고 3, 3, 2조죠? 그잖아. 이런 식으로 끊어야
3문보가 맞는 거죠. 어쨌거나 3문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해석은 살얼이 살이랐다. 이 말은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어디에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화자는 평면일 텐데 화자는 현실이 살고 있는 것이 살기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으니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어디에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청산을 이제 못 칩니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그랬어. 근데 청산이 이상형이거든? 그잖아. 이상형인데 잘 보세요. 거기 살고 싶다 했어. 근데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렸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머리랑 다리, 머리가 모루. 다리 알죠? 다리. 모루하고 다리를 먹을지언정, 지금의 모루하고 다리는 좀 비싸요. 산에 흔하지 않고 다 수입산이니까. 그죠? 그러면 고려시대의 모루하고 다리는 산에 가면 지천으로 있는 겁니다. 고려시대 비싼 것은 소고기라든가 쌀밥이라든가 이런 게 비쌌겠지. 그죠? 이때는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쌀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먹고 모루하고 다리를 청산에 있는 거 먹을지언정 청산에 사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고려시대에 모루하고 다리 밀주면 밀주세요. 모루하고 다리가 고기한 음식이야, 소박한 음식이야? 소박한 음식이죠. 그래서 소박한 음식을 먹을지언정 청산에 사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청산은 보리밥, 쌀밥을 먹지 못하고 뭐를 먹는 것이야? 모루랑 다리랑 먹고 허기지배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 그럴지언정 청산에 사고 싶다 그 말이야. 그러면 청산이 이상형이 하는데 어떤 이상형이야? 살기 좋은 이상형이 아니면 이곳이 살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이야. 이걸 뭐라 하냐면 이곳이 살기 싫으니까 이걸 뭐라 하냐? 현실 도피처로서 이상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형이긴 한데 아주 풍족한 이상형이 아니고 소박한 음식을 먹을지언정 지금 이곳이 살기 싫으니까 현실 도피처로서 이상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 그리고 참고로 고전문학에서 수능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공무원은 상당히 편합니다. 학교 문법에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오. 그것만 됩니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정설로 배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해석해준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물론 수능에서 학교 때는 살고 싶다 이렇게 안 배우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했을 것을 살아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이건 수능입니다. 알겠죠? 그냥 살고 싶다, 청산을 하고 싶다. 근데 현실 살기 싫으니까 청산을 동경한다. 얄얄얄얄성 얄얄얄얄. 뒤에 얄얄얄성이 다 있죠? 그죠? 뒤에 없는데요? 이거 중간에 내가 후렴구 생략했어요. 편집상. 그죠? 그러면 다 후렴구가 들어있어. 근데 후렴구를 봤더니 후렴구가 좀 슬픈 느낌이야? 아니면 경쾌한 느낌이에요? 경쾌한 느낌이지. 자, 그러면 후렴구에다가 밑줄 치시고 경쾌한 느낌이에요. 뭐 때문에? 울림소리 때문에. 울림소리 때문에 경쾌한 느낌이 나거든. 그러면 자, 살고 시의 내용은 기뻐, 슬퍼. 근데 후렴구는 엄청 기뻐. 그러면 시의 내용과 시의 내용, 시적 분위기와 같아 아니면 상반대? 상반대문화. 시적 분위기가 상반대문화. 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적지는 마세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고려가요가 구어전대다가 적혔잖아. 원래는 후렴구가 없었는데 적는 가지고서 집어넣은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요. 안 맞으니까. 또 하나 설은 원래 고려시대 사람들이 낙천적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설도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간에 시적 분야는 안 맞아요. 경쾌한 리듬을 주는 건 맞고요. 알겠죠?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곤이라 울어라세요. 자, 울어라 울어라세요. 이 해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어라를
우러라라고 해석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공무원에서는. 알겠죠? 우러라라고 해석하면 무조건 틀려. 어떻게 쓰겠어요? 배설 보니까 우는구나. 감탄문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우는구나. 우는구나, 우는구나 하세요. 자고 일어 우르라세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하세요. 널 나와, 나와 밑줄. 널 나와는 너보다 라는 뜻입니다. 너보다. 너보다. 너보다란 말은 비교 부사격투사죠. 너보다. 너보다 실험한, 이 한 보세요. 한. 지난번에 배운 적 있죠? 이 하다하고 이 하다 차이 배운 적 있지? 이 하다가 뭐라 했어? 오늘 뭐? 아니다. 이건 크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야? 오늘날 뭐? 하다 뜻이고요. 그러니까 너보다 실험한 그건 뭐야? 큰 또는 뭐야? 많은 이런 뜻입니다. 널 나와 실험하는 실험 많은 실험 큰 너보다 실험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단다 우노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러라를 왜 우러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가를 보세요. 우러라고 해석하면 말이 안 되잖아. 봐봐. 우러라세요. 자고 일어나서 우러라세요. 너보다 큰 힘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단다 그 말이야. 말이 되냐? 안 되죠? 안 되지 알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무원에서는 우러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는구나. 우는구나 우는 거세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 거세요. 너보다 큰 힘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데 너도 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안 되면 손 들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 다음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자 가던새가 날아가던 새를 본다. 물 아래. 자 물 아래 세모 치고요. 물 아래가 강의 하류야 상류야. 강의 하류가 평해야 강의 상류가 평해야. 하류가 평야지대거든. 사람은 평야지대에 마을을 이루고 살잖아. 상류 계곡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물 아래는 강의 하류라는 뜻인데요. 평야지대라는 뜻이야.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물 아래는 뭐하고 대조가 되는 단어야? 마을이니까. 사람 사는 마을이니까. 그렇죠. 청산과 대조가 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청산을 이상향 그랬으면 물 아래를 뭐로 봐야 돼요? 속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 아래로 날아가던 새를 봐.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 청산에 가고 싶지. 청산에 가고 싶은데 강의 하류로 속세로 날아가는 새를 본다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냅니다. 청산으로 가고 싶어도 속세에 대한 뭐가 있다? 미련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 익 묻은 잠들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이끼가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로 날아가는 새를 본다. 자 여기서 이끼 묻은 쟁기가 등장했다는 것은 자기가 쟁기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농부였지.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쟁기가 이끼가 묻었대. 그럼 농사를 지은 지가 오래됐다. 자 이걸 두고 왜 농사를 지은 지 오래됐을까? 해석을 해보면 땅을 어쨌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거를 유랑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땅을 빼앗긴 유랑민의 아픔을 썼구나. 그런데 저 물 아래가 내 밭이었는데 하면서 내 논밭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수능에서는 가던 새를 사례밭이라는 단어가 있죠. 표준어에. 사례논 사례밭 배운 적 있나? 안 배웠나? 안 배웠어요? 일권이 있냐? 일권에 복수 표준어 파트 보세요.
몇 쪽에 있죠? 151쪽 보세요. 응? 151쪽 보세요. 151쪽. 151쪽 보면 사례론, 사례밭 중간에 있죠. 찾았어요? 사례론, 사례밭이 표준어잖아. 그죠? 이해 돼? 그러면 사례라는 것이 논밭을 의미하죠. 다시 원위치. 그러면 그러니까 이끼 묻은 쟁기란 표현 때문에 이끼 묻은 쟁기란 표시 우리가 밭을 갈다 있죠. 밭을 가는 늘이 빠지기도 하잖아. 그래서 밭을 갈던 사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례. 그러면 갈던 이게 수능이야. 이건 수능. 이끼 묻은 쟁기 때문에. 그러면 갈던 밭을 본다. 사례. 갈던 사례를 본다. 물화를 갈던 사례를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갈았던 밭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든 속세에 대한 미련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물아래가 뭐야? 청산과 대조가 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하 후르그 생략이란 말은 얄리아시 얄라시 얄라랄라가 생략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일인공 절인공 하야. 일인공 절인공 하야 뭐야? 이럭저럭 하야. 이럭저럭 해서 낮이란 지내왔은데 낮이란 지내왔은데는 낮은 지내왔지만 자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지만 그 말이야. 오리도 가릴 없음. 자 오리를 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올 사람도 갈 사람도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무슨 적기야? 끊어 적기야. 이렇게 적으면 무슨 적기야? 그래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으면 밤을 또 어쩌랴. 역시 오두장군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밤은 또 어찌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어. 낮은 일하면서 지냈지만 올 사람도 갈 사람도는 밤은 또 어찌하겠는가 그 말이야. 그 말은 말이야. 밤이 어쨌다는 거지? 외롭다는 거지. 외로움, 고독감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된가요? 일행지에서는 해석이 중요해. 군무 같은 경우는 해석과 작품 종류를 같이 공부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도 계속 이어서 고려 소교의 1300억은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좀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